대한민국 10대 건설 그룹 중 하나인 태성건설. 70층 본사 빌딩 최상층 회장실. 이곳의 주인 박진수 회장은 올해 72살입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을 일군 입지 전적 인물이죠. 30년 전만 해도 작은 건축 하청업체였던 회사를 오늘날 연 매출 5조 원대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건설업계의 산증인이라 불렀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진수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과 가문의 명예였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여기까지 올라온 그였기에 역설적으로 집안의 격식과 채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문에 나간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 진수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박민준 35살.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조용하고 차분하며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따뜻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마케팅 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후광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청년이었죠. 그런 민준이 어느 가을날 저녁 아버지의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민준은 의자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이 말을 하기 위해 석 달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봤죠. 그래? 누군가? 어느 집안 따님이냐? 진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몇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면 좋고 최소한 전문직 집안이겠지. 하지만 민준의 다음 말에 진수는 굳어버렸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십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펜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뭐라고?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시중은행 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부모님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준아, 농담이지? 아닙니다. 진지합니다. 안 돼.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같은 집안에서 부모도 없는, 그것도 평범한 은행 직원을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어. 아버지 21세기인데 그게 무슨 21세기든 22세기든 상관없어.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모른다.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선과 평가를 받는지.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민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 씨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 허락이 있든 없든요. 진수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는 확고함이 있었어요. 나가봐. 내가 생각 좀 해볼 테니. 민준이 나간 후 진수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저 아이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다니. 진수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 계속 귓가에 맴도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골프장에서였습니다. 동갑내기 기업인들과 라운딩을 하던 중이었죠. 박 회장 요즘 은행 가보니까 정말 가관이더군. 무슨 일인데? 젊은 직원들이 노인네들 완전 무시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다가 기가 막혔어.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들었어. 돈 없는 노인들한테는 눈빛부터 달라진다더군. 요즘 젊은 것들 인성이 바닥이야. 은행원들이 특히 심하다던데. 고액 자산가한테는 극존칭 쓰면서 일반 서민들한테는 반말하고 그런데. 진수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내 며느리가 될 사람도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며칠 동안 진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은행원이라. 그것도 창구 직원이라. 부모도 없다고 했지. 그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까? 인성은 괜찮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 김서연이라고 했나? 그 사람이 일하는 은행 지점 알아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알아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시중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 8년 차이고 평가는 우수한 편입니다. 민원도 거의 없고요. 그래, 알았네. 진수는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 하지만 진짜 모습은 직접 봐야 알지. 그날 저녁 진수는 비서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오래된 옷 좀 구해와. 노숙자들이 입을 법한 거. 그리고 비밀로 해.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묻지 말고 가져와. 비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명령에 따랐습니다. 사흘 후 한파주의보가 내린 추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수는 아무도 없는 자택 드레싱룸에서 비서가 준비해 놓은 옷을 꺼냈습니다. 낡고 찢어진 파카 점퍼, 때가 잔뜩 탄 회색 바지, 구멍난 장갑과 해진 운동화, 심지어 머리에 쓸 낡은 털모자까지 있었어요. 진수는 천천히 그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고급 양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위험 있는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라한 노인이 있었어요. 진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이겠지. 평소에는 운전기사가 모는 최고급 세단을 탔지만 오늘은 혼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역 부근으로 가주십시오. 기사는 백미러로 진수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운전을 시작했어요. 은행 근처에 내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영하 5도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노숙자분들은 밖에서 지내시겠지. 진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죠. 진수는 자동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난방 바람과 함께 은행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깨끗한 대리석 바닥, 정돈된 의자들,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들. 하지만 진수가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구 근처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진수를 보더니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경비 아저씨는 진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진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은행 한가운데에는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무인 번호표 발급기였죠. 진수는 그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일반 업무, 대출 상담, VIP 상담 등의 버튼이 있었어요. 진수는 일부러 어색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지만 반응이 없는 척했죠. 터치스크린을 처음 쓰는 노인처럼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 배로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되지? 뒤에서 대기하던 30대 직장인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조금 떨어진 곳에서 20대 여직원이 진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 자기 자리로 갔어요. 진수는 계속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분, 2분. 뒤에 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짜증스러워졌죠. 아, 진짜. 빨리 좀. 누군가 작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이 모든 상황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노인들이 겪는 현실인가? 바로 그때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여직원이 일어났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 깔끔한 헤어스타일에 정갈한 유니폼 차림이었죠. 서연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통장이 나오려면 아직 3분 정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김델리, 저분 VIP 고객이야. 내가 맡을게. 빨리 가서 상담해드려. 진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군. 서연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VIP 고객에게 갈까요? 아니면 자신을 끝까지 챙길까요? VIP 고객은 점점 짜증나는 표정으로 시계를 또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느려? 지점장의 눈빛은 명확했습니다. 빨리 저 노숙자 끝내고 VIP한테 가라는 압박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빨리 가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죠. 은행이라는 곳의 현실이었습니다. 돈 많은 고객이 우선이고 소액 고객은 뒷전.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진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겠지. 하지만 다음 순간 서연이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지금 이 어르신 상담이 막 끝나가는 중이에요. 통장이랑 카드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드려야 해요. 하지만 저분은 지점장이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VIP 고객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상담 중인 분이 계셔서요. 뭐? VIP 고객이 인상을 쓰려는 순간 서연이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저쪽 박 대리님이 저보다 훨씬 능력이 좋으세요. 박 대리님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태도에 VIP 고객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 알았어. 빨리만 해줘. 감사합니다. 박 대리님. 서연이 동료를 불렀고 박 대리가 황급히 VIP 고객을 모시고 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진수에게로 돌아왔어요.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디까지 했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통장이랑 카드 나오는 거 확인해야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방해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진수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이 여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서연의 원칙이었죠. 잠시 후 통장과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있어요. 서연이 통장을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이 통장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모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감동으로 떨린 거였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진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항상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연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은행을 나서는 진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진수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목소리, 사람을 대하는 태도, 부모가 없다고 은행원이라고.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던 거야. 집에 도착해서 낡은 옷을 벗으며 진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다시 회장님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변한 것 같았죠. 여보. 진수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당신이 살아 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요. 그날 저녁 진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다. 내 아버지. 그 여자. 김서연 씨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직접 만나봤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엔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어. 부모도 없고 평범한 은행원이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민준아. 그 여자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 돈이나 지위로는 살 수 없는 거 말이야. 아버지.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약한 사람한테 더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거야.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던 아버지가 내일 저녁에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와라. 정식으로 인사를 받겠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그래.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구나. 김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며느리로 손색이 없어.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전날 밤부터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나 진짜 너무 떨려. 서연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서연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재벌 회장님이시잖아.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받아들여 주실까? 그런 걱정하지 마.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 하지만 서연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어요. 너무 화려한 것도 너무 수수한 것도 걱정이었죠. 이건 너무 티나? 이건 너무 평범한가?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이었어요. 민준이 차로 마중을 왔습니다. 서연 씨 정말 예뻐. 고마워. 근데 나 정말 떨려. 차 안에서도 서연은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신 내가 정말 회장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서연 씨는 충분히 자격 있어. 아니 자격이고 뭐고. 나는 서연 씨가 좋아. 그걸로 충분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문을 열자 진수가 보였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위엄 있고 카리스마가 넘쳤죠.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서연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진수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봤던 그 따뜻한 눈빛의 여자. 오늘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앉게. 진수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어.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역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네, 어릴 때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었겠네. 진수의 목소리가 예상외로 부드러웠어요. 혼자서 어떻게 컸나? 할머니 손에서 중학교 때까지 자랐어요. 그 이후로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녔고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한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다 알아, 서연 씨. 네? 자네가 얼마나 따뜻하고 심성이 깊은 사람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잔잔하게 웃었어요. 부모가 없어도 집안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네. 자네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며느리라면 오히려 우리 집안의 큰 복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집안 배경 때문에 주눅 들어 살았어요. 친구들이 너네 집은? 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창피했죠. 부모님 뭐 하시는데? 하는 질문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하네. 진수가 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 아이 좀 약한 면도 있고 답답한 면도 있지만 착한 아이니까. 잘 챙겨주게. 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수는 서연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하지만 시험하듯이가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죠. 은행 일은 어때? 힘들지 않나?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도와드릴 때요. 그렇군. 좋은 마음이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 진수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응?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순간 민준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진수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가? 글쎄.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서 뵌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저희 은행에 오신 적 있으세요? 진수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 은행은 누구나 가는 곳이니까. 서연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올 때 진수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네, 회장님. 사실은 진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자네 은행에 갔었네. 노숙자 차림으로 말이야.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때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네. 아? 서연의 머릿속에서 며칠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10,000원을 가지고 온 노인. 키오스크를 못 써서 헤매던 할아버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던 그분. 회장님이 그분이셨어요? 그래. 미안하네. 자네를 시험해 본 거야. 진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 요즘 은행원들이 노인들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했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이 따뜻하게 대해줬지. 진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VIP 고객이 와도 나를 끝까지 챙겨줬어. 지점장이 압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저는 그냥 아니야. 그게 자네의 진짜 모습이야. 그게 자네의 가치지. 진수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자네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까. 서연은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평생을 아버지라는 존재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부 결혼과 깨달음 2800-3000. 2달 후 따뜻한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화려한 특급 호텔이 아니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진수는 처음에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을 초대한 성대한 결혼식을 계획했었죠. 하지만 서연과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요. 진수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아이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네. 결혼식장은 따뜻했습니다. 10명 남짓한 하객들. 모두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연은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대신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서연의 맑은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민주는 평생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제단 앞에 섰죠.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고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서연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준이 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요? 서연도 진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앞으로 잘 부탁하네. 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항상 자네 편이니까. 그날 저녁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진수는 혼자 예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소. 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도 좋아했을 거요. 착하고 따뜻한 며느리.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소.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부와 명예만 쫓아 살았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지위를 높이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하지만 서연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귀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지위로 얻을 수 없는 것.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마음. 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소, 여보.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이라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이제 알았구려. 진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알았소. 늦지 않았어, 아직. 남은 인생 제대로 살아볼게. 이튿날부터 진수는 달라졌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어요.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무섭던 회장님이 변했다고요. 진수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를 만들었어요.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법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곳이었죠. 나도 직접 겪어봤어. 노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라도 도와야지. 그리고 은행들을 대상으로 노인 친화 서비스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돈 적다고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요. 서연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자네가 나를 변화시켰어. 1년 후 진수는 민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은행 그만두고 우리 회사 인사팀 와서 일해볼 생각 없나? 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직원들을 관리하면 회사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것 같아서. 서연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하지만 은행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뜻대로 해. 그게 맞는 것 같네. 지금도 서연은 은행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노인 고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다가가 도와드리죠. 그리고 진수는 가끔 은행에 갑니다. 물론 이제는 회장님 차림으로요. 하지만 VIP실이 아니라 일반 창구에 앉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죠. 어느 날 진수가 창구에 앉아 있는데 옆에 노인 한 분이 헤매고 계셨어요. 진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고맙습니다. 진수는 그 노인을 키오스크까지 안내했습니다.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죠. 여기를 살짝 터치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자기 창구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아, 서연아. 그냥 지나가다가. 서연은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왜 오셨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도 도우시네요. 자네한테 배웠지. 사람 대하는 법을.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진수. 평범한 집밥이었어요. 서연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진수는 그 밥이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버님 더 드시겠어요? 그래, 한 그릇 더 주게. 밥을 먹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응? 무슨 소식? 서연이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진수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혹시? 네, 아마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정말? 다음 주에 병원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요. 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보. 또 하늘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날 거요. 서연이 같은 엄마를 만나서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요. 서연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 키울게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요. 그래, 자네라면 믿네.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소식을 들었다. 손주가 생긴다니.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서연이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었다. 처음엔 반대했었지. 부모도 없고 평범한 은행원이라고. 우리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 서연이는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인생 제대로 살아보련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어? 우리 아들이 행복하오.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재산이오. 진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많은 빛들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는 나처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겠지. 누군가는 서연이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겠지.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을 돈과 지위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것인가. 진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진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손주를 안았을 때 진수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제대로 가르쳐 주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다고. 아기의 이름은 박지온. 따뜻한 온기를 주는 아이라는 뜻이었죠. 서연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내가 따뜻하다니 자네가 나를 변화시킨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원래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잠깐 잊고 계셨을 뿐이죠. 진수는 서연의 그 말에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지위를 쫓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진심으로 다가가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노인 한 분이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고 계실 겁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10,000원을 들고 은행에 가고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시하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서연이처럼 다가가 도와드릴까요? 그 선택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진수 회장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부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비싼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라는 것을. 진수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고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자신도 비로소 진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서연아, 고맙네.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야. 자네가 우리 집안에 온 게 가장 큰 복이었어.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의 아내가 잘했어요, 여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수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보. 나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 5년 후 진수의 회사는 노인 친화 기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을 나이로 차별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든 공로였죠. 서연은 여전히 은행에서 일합니다. 지금은 지점장이 되었어요. 그녀의 지점은 가장 친절한 은행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노인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죠. 민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대하는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온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온이가 놀이터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놀이터에서 할머니가 휠체어를 못 미시는 거 봤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밀어드렸어요. 진수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온이 잘했네. 할머니가 고맙다고 사탕 주셨어요. 진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를 이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지온아, 기억해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란다.
네, 할아버지.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어요. 여보 보여? 우리 손주가 잘 자라고 있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요, 여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선택을 하게 되죠. 겉모습으로 판단할 것인가, 진짜 마음을 볼 것인가. 박진수 회장은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내일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